자, 일단 그 2019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통해서 그 논술 문제의 이제 출제와 그 다음에 논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초 시간을 좀 잠깐 가지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아주대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모의논술 문제요. 물론 이제 아주대 시험 준비를 좀 서둘러서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는 풀어보기는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문제의 어떤 구체적인 수리적인 어떤 풀이보다도 논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우리가 빨리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제시문 가를 보게 되면 딱 봐도 그림에서 그치? 닮은 삼각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지. 그 보는 순간 이거는 면적이나 길이 등에 대한 닮은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구나. 자, 그리고 또 이제 각 단계, 여러 단계들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일반화해서 그것의 수열의 합이라든지 면적이나 길이의 어떤 합이라든지 혹은 이제 각의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 머릿속에 먼저 뭐부터 떠야 돼? 이것들이 수열화되어 있는 표현까지 쓰여 있는 것까지 눈에 띄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하튼 이제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 같은 간단한 어떤 수열적 관계에 의해서 면적 관계의 결과들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빠르게 눈치채야겠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문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제시문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학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풀이법에 가까운 것들을 예시의 것으로서, 여기도 그렇지만 제시문상에서 어떤 예시의 풀이 과정이라든지 혹은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줌으로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해 줌으로 해서 문제풀이의 기초적인 정보를 갖다가 아예 다 주고서 있어. 알겠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바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시문, 문제를 풀 때 제시문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방향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속도가 더 빨라. 실제로 풀 때.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조건을 주고서 있지. 그치? 조건을 주고, y 이퀄 2분의 1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예시의 포물선을 주고, 1,2분의 1을 중심으로 하고,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쵸? 1,2분의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을 생각한다. 자, 그리고 이제 C2, C3 쭉 해서 가는데, 이거 읽을 때에도 규칙성들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걸 잘 봐봐. 그랬더니 반지름과 y 값이 어떻게 되고서 있어? 일치하고서 있어. 그치? 그런 조건에 이제 원들을 나열하는구나. X축이 이때 나열된 각각의 원들, 그림 1-2와 같이 각각의 나열된 원들에 접하고서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각각의 원들은 또 다시 서로 간에 접하고 있고, 그 중심은 y 이퀄 2분의 1 x제곱에 있는 어떤 특정한 비율이나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지는 원들이구나. 이것도 앞의 문제와 비슷하게 어떤 수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수열의 일반항이나 점화식 같은 것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조금 워밍업 해두는 게 문제 풀 때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겠지. 자, 문제 1-1번 봐봐. 제시문 가와 그림, 이제 기하 문제인데, 제시문 가와 그림 1-3, 1-4를 참고하여 다음 논제에 답하여라. 이 아주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시문과 논제가, 제시문 하나하나 두 개가 논제 대논제, 소논제, 하나, 두 개 세트와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는 제시문 가의, 접근법이나 이제 이런 그 풀이법들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하고서 문제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지. 그치? 자, 그와 같이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해당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11페이지에, 1-1은 첫 번째 소문제죠. 소문제. 그림 1-3과 같이 이제 정삼각형으로 주어져 있고, 정삼각형에 그치, 내접하는 원들을 갖다가 아래쪽에 A1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려나간 걸 알 수 있어. 제시문과 비교해보면, 이거 닮은 비 가지고 계산하는 거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는 제시문상에서의 그림과 이제 비교해가면서, 닮은 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니까는 일단은, 그치, 닮은 삼각형들이 먼저 생각나야겠지. 쭉 닮은 삼각형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닮은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원의 반지름의 비, 면적이니까 반지름의 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쳐 봐야겠다. 정삼각형에 관한 특징이 있고, 또 한 변의 길이가 1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이제 풀이 과정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직접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수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다만 주의할 것들은 이때 이 규칙들을 나열할 때 이건 수열 문제인데 수열 문제에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규칙을 나열하려고 한다면 답안에 이제 써서 이제 나열할 때 일반적인 규칙을 나열하려고 한다면은 A1, A2, A3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계산들을 통해 가지고 뭐 단순한 B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논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일반화를 해서 논해주는 게 좋아. 알겠지? 즉, 그 정삼각형에서 뭐 어느 특정 삼각형과 그 다음 삼각형, 즉 중간에 어떤 A의 n-1번째 삼각형이 있었을 때, 원이 있었을 때 A의 n번째 삼각형이 n번째 원이 어떤 이제 수학적 특징을 가지는지 요걸 직접 논하여서 AN의 일반적인 특성을 갖다가 다뤄보는 게 문제 답변 실제로 이제 채점상에서도 수열 문제에서 상당히 유리해. 이걸 다루라는 얘기는 결국 뭘 다루라는 얘기야. 그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점화식을 다루어서 이 수열이 그치? 이 면적에 대한 수열이, 원의 면적에 대한 수열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지는지 그걸 이제 봐주면 되겠지. 뭐 요 한 변의 길이를 요때 뭐 L1이라고 Ln-1이라고 요때는 이제 Ln-1이라고 하자. 그럼 그 변의 길이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원에 대한 이제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을 갖다 우리가 구해서 그것들이 이제 B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n에 관한 식으로 이제 나타낼 AN과 AN-의 이제 관계를 이제 파악해 보게 되면 n에 대한 식으로서 AN과 AN-1의 관계를 파악해 보게 되면 그것들이 곧 요 길이에 비하고 상관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화하여서 등비수열, 여기서는 이제 등비수열의 결과가 나오겠는데 등비수열의 형태를 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을 거야.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1-4의 그림, 요거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줬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는 아까 전에 정삼각형으로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겠지. 이렇게 변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삼각형에서 이런 좀 문제 경험이야. 삼각형에서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 경험이기도 하고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을 다루는 것은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나 길이의 비등을 다루는 것은 이때 이제 여기에 변의 길이가 2와 3과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정삼각형과 다르기는 힘들고 이때 원의 면적이 실제로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과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따져서 특히나 내접원의 경우야 내심에서부터 그치 변의 교점까지의 수선의 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 등을 이용할 수가 있어. 알겠지? 뭐 이렇게 굳이 이거는 뭐 기하 문제니까 꼭 이 방법 아니고도 풀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의 분석 문제들, 이등변 삼각형과 관련되어진 문제 분석들은 어떻게 해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유리하겠지. 그래서 1번에서는 약간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이제 그리고 문항간 연계성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문항간 문항간의 직접적인 어떤 연계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항의 조건들이 보다 일반화되어지면서 뒤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논술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이게 이제 그런 예시에 하나에 속하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일반화되거나 할 때 그런 차이점들이 무엇인지,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공통적인 요소는 딱 봐도 이제 닮은비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이제 변의 길이가 달라져서 1-3에서와 같은 그런 방법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는 이때는 이등변 삼각형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식을 써야겠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봐봐. 1-2번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y=ax 제곱. 이 제시문 나하고 바로 관련되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원들을 이제 쭉 만드는데, 1,a라고 하는, 포물선상의 점을 잡고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나 만들고, 이때 원을 만드는데 이 원이 어디에 접해야 돼? 그치? x축에 접하는.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곧 이 y좌표가 뭐다?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뽑아내야 돼. 가장 중요한 특징이 원끼리 접하는 것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이 원들은 x축 위에 접하여 있어야 되니까 어떤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치, 원의 반지름이 원의 중심의 y좌표와 동일하다고 하는 정보를 주고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2 그 x가 1일 때 이제 y좌표가 a가 돼가지고 1,a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원점을 향해서 이제 원들이 진행되고서 있는 거야. 그림 1-2와 같이. 자, 그때 이제 일반화시킨 문제지.
n과 n-1 사이에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n-1보다 n이 더 0쪽에 가깝도록 이렇게 줄어들어가면 서로 접하고 x축에 접하도록 중심은 포물선 y = ax 제곱으로 일반은, 재심은 나에 사실은 y = 2분의 1 x 제곱이라는 그 예시가 있잖아. 그치? 그 예시에서 다뤘던 것들을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 여기서는 a로 일반화시킨 것 뿐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x축에 접하는 원 C1에에 대해서 요걸 이제 x1, y1이라고 한다면 x2, y2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일반화시켜서 가는 방법들을 설명해주고서 있어. 이것도 역시 이제 수열의 문제가 되겠지. 1번, 요거는 그 소문항이 구성을 한번 잘 봐봐. 1번, 원 C2의 중심의 x좌표를 x좌표 x2를 구해라. 자, x2는 어디에서 구해야 돼? 그치? x1으로부터, 그치? 최초의 중심으로부터 x2, 재심, 문제 조건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최초의 조건인 x1으로부터 1,a로부터 이제 구해야 되겠지. 자, 그렇게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두 원이 접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아. 그치?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었을 때 그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어지며 중심 사이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다 같은 다양한 이제 그 제한적인 조건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원의 중심의 x좌표는 결국 원의 중심의 x좌표에 대해서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야? 그치? 중심과 중심. 즉,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들을 이용해 주면 되겠지. 왜냐하면 이때 반지름은 뭐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첫 번째 원에서, 그쵸? y좌표인 a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그치? y2가 될 텐데, 이 y2 역시 1 곱하기 a 곱하기 x1의 x2의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될 테니까 원에 대한 이제 원과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에 포물선 위에 두 점이지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 공식을 이용하고 이 중심 관계식들이 다 뭘 만족하고 있을 때 그 포물선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도 또 관계식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이제 접근해서 미지의 값들을 이제 구해내는 방식을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x에 관한 식을 유도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되겠어. 자, 두 번째를 근데 봤더니 두 번째는 이제 x의 100일을 구하라고 그랬지. 똑같은데. 그치? 1번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더 일반화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번에서 풀어낸 방식. 이게 논술 문제의 단계별 연결이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유형이지. 1번에서 풀어냈던 수학적 방법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어디에 대응시켜라? 그치, 2번의 조건에다가 대응시켜서 여러분들이 풀도록 유도해가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1번이 2번을 푸는 이제 단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전체를, 소문제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래가지고 1번이 하나의 예시로 되어 있을 때 그걸 단순한 계산으로 끝내지 말고 그 계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수학적인 방법이나 규칙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염두에 잘 둔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 일반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1번을 푼다면 2번까지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뭐 좀 더 계산하거나 해야 되는 요소들이 추가가 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1번의 예시를 통해서 2번의 일반화로 연결되어지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CN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SN이라 할 때 이때 N의 4제곱에 SN의 값을 구해라.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과 관련되어 있고 반지름은 다시 그치 Y 중심의 Y좌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CN의 Y좌표는 2번과 같은 방식까지 나왔었을 때 이제 일반화가 되어서 CN에 대한 넓이를 갖다 우리가 Y좌표를 이용해서 예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극한에 대한 것 연결하면 되겠지. 소문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예시에서부터 일반화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논술 문제들을 이와 같이 하나씩 단계, 예시, 일반화시키기 위한 수학적 규칙, 그리고 실제로 일반화된 어떤 결과물들을 논하는 그런 이제 문제 구성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문제 전체 끝까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이 아주대 이제 문제의 특징이, 아주대만의 문제 특징이 또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이 문항 2번 같은 경우인데 12페이지에 문항 2번을 보게 되면 제시문에서 이제 태극 문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2-1번에 큰 원과
절반의 반지름을 가지는 두 개의 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태극 무늬를 만들고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준 후에 어떤 영역의 면적을 표시하고서 있어. 그치? 그 다음에 2-2는 뭐 변형된 태극 문양 해가지고 함수가 이제 원이 아니라, 그치? 태극 문양을 만드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원이 아니라 점대칭인, 그치? 기함수인 함수에 의해 가지고 태극 문양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태극 문양을 만드는 수학적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재를 새롭게 소개하는 거야. 이런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그림 바로 밑에 함수들이 아예 주어져 있지. 그치? 함수 fx에 예시들이 또 주어져 있어. 이런 개념을 얼마큼 태극 문양을 만드는 방법 혹은 태극 문양에 대한 새로운 그런 개념이나 정의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도록 제시문에서 주고 있고, 그걸 완전하게 해석해야만 어떻게 돼? 그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제시문에서 인하대 문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전 시험 문제는. 이런 모의논술 정도 문제는 아니고 이거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되는데 보통 그 경우에 제시문에서 지금과 같이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개념들을 갖다 수학적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걸 적극적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문제풀이가 훨씬 빨라져. 그래서 아주대 문제는요, 실제로 뭐 논술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또 유형이기 때문에 타학교 문제를 보시는 분들도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문제의 특징을 갖다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보는 시험 문제에 이런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이런 건 봐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예시라든지 함수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잘 파악하고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파악해야 문제를 좀 빠르게 다룰 수 있다. 그림 밑에 제시문 가의 그림 밑에 보게 되면 함수 fx를 x가 뭐 거기 조금 프린트가 조금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r의 LEx가 0보다 작다는데 거기 LE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r이 x보다는 작고 x는 마이너스 r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어떤 음의 값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경우에는 이제 원의 반 쪽에 이제 원의 지름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내부에 있는 원의 왼쪽 아래쪽에 부분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fx 이꼴 제곱 마이너스 제곱권을 쓰여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위의 반원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데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건 원으로 되어 있구나. 그걸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 보여주고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세타를 줬으니까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부러 탄젠트 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이것도 문제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 이 표현도. 자, 그리고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세타로 하자.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S세타 구하는 문제겠지. 그치? 그리고 그 S세타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13페이지에 문제 1번에서 A와 B금친 A와 B의 영역을 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 A, B를 구하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치? 요 A, B의 2배만큼을, 그치? 즉 위에 그 Y가 양인 영역만 반원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큰 반원에서 이 A, B의 영역을 빼고 그 다음에 부채꼴이죠. 부채꼴의 면적을 우리가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치? A, B의 면적과 B의 그 전체 면적에서 A와 B의 면적을 빼고 거기에 좀 아래쪽에 각도 세타에 이제 그 반원의 부분이지, 그 부분의 면적을 이제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쵸? 합해서 빼버리게 되면 반원과, 그러니까 B죠. 반원과 B의 넓이를 갖다 이제 빼버리게 되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그치? 거기에 있는 이제 회색빛 부분에 그림 2-1에 S에 해당하는 S세타에 정의되어 있는 그 영역들을 구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들이 생겨나게 될 거야. 그치? 왼쪽 아래쪽은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시문에서 주어진 거기 제시문에 주어진 fx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그 정의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얼마큼 정확하게 인용하느냐가 이제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기하 형태, 함수와 기하에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는 2-1번 문제를 잠깐 먼저 볼까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 2-1의 그림 2-1의 제1사분면을 다시 그린 것이다. 색칠된 부분 AB의 넓이를 각각 구하여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4분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 그치? 양의 XY가 양인 영역만. 그래서 세타로 잘라놓고 여기에 반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와 여기의 면적 계산하도록.
이것도 1번과 2번이 연계되어 있는 거야. 2번을 계산할 때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하라고 이건 단계적으로. 예, 이렇게 되면은 1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짜로 2번을 갖다가 푸는 것보다는 1번의 과정을 거쳐서 풀면은 더 빠르거나 혹은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원래 목적은 뭐야? 그치, S세타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걸 그냥 바로 구하라고 하면 구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1번의 방법을 거쳐서 S세타를 계산하면 편하니까 그 단계들을 채점자가 원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그 단계들을 갖다가 각각의 소문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대표적인 또 논술 문제의 구성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 과정들이 매우 복잡한데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을 소문항으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가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앞에 게 안 풀리면 뒤에 게 안 풀린다든지, 앞에 걸 안 쓰고 뒤에 거 쓴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파악이 되면은 반드시 1번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고 그 결과나 과정들의 수학적 요소들을 다음 문제에 바로 응용해서, 연결되는 문제에 응용해서 풀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 알겠지? 그럼 방향들이 빨리 잡히게 돼. 일단 뭐 반원의 특징이니까 반원의 원인은 뭐 일단 중심 잡아야지. 그치? 그 중심 잡고 간단하게 보조선 취해버리게 되면, 그치? 작은 원에서의 지금 요 부분의 면적들을 갖다 우리가 부채꼴의 면적에서 삼각형 면적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때 반지름 R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각도 세타면 중심각의 크기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2세타가 되어지고, 그치? 이런 이제 부채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중심의 각을 가지고서 저 부채꼴의 면적을 계산해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빼는 방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을 빼는 방식으로 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부분은 전체 부채꼴에서, 그치? 이 부채꼴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과 지금 여기에 2세타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면적을 합한 걸 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요 한 조각의 면적도, B의 조각의 면적도 계산할 수 있겠지. 뭐 수리적인, 뭐 구체적인 풀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방향만 이야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S세타가 지금 어떻게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만 파악해서 관계식을 만든 후에 정리해서 이제 세타에 대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그치? 보통 이제 이런 기하 문제에서도 이제 어떤 도형이나 면적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 문제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다루는데 이건 거의 100% 다 뭘로 가는 거야? 뭐 2차식과 같이 아주 단순한 형태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치? 미분을 통해 가지고 최대 최소를 논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어. 그런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서 처음부터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뭐 방법 찾느라고 헤매거나 그럴 점은 없겠지. 자, 14페이지의 문제 2-2번 재심은 가, 나를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문제 1번은 재심은 나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 2번은 재심은 가를 참고하도록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되어 있네. 그래서 변형된 태극 문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재심은 가와 연계해서 재심은 나에서 소개하고서 있지. 그치? 이제 3차 함수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치? 예시로서 3차 함수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태극 문양을 만들 때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A와 B, 그 다음에 C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 A, B, C가 왜 필요한지를, 특히 C가 왜 필요한지를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서 있지.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정보로 준 거야. 자, 3차 함수를 변형해서 태극 문양 함수가 되도록 하는 A, B, C의 값과 K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 식에다 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gx 이퀄 제로의 해에 관한 것들이 이미 나와 있지. 그치? 각각의 원의 x축과 만나는 두 점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요것들이 이 함수 위에 함수의 해로서, 함수 방정식의 해로서 이제 존재해야 되니까는 세 개의 식을 갖다 얻어낼 수 있겠지. 그 세 개의 식으로서 A, B, C, K에 관한 식들을 얻어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조건들, B의 조건이라든지, 재심은 나의 B의 조건이라든지, 재심은 C죠. 재심은 C의 조건으로부터 그래프가 원과 그 사이의 영역에서는 원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K의 부등식의 어떤 범위들을 갖다가 K를 부등식으로서 범위를 갖다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 A, B, C를 갖다가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수학적인 정보를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더 얻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시문상에서 얻어서 정리하도록 조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가의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과 r 사이일 때, 즉 양의 영역일 때
y 이퀄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f라고 하자. 이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직접 그림 속에서 한번 체크해 보면 돼. 변형된 태극 문항 함수 gx 이퀄 kx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하여 x가 0과 r 사이일 때 y 이퀄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번에는 g라고 하자. 이때 두 개의 면적이 같다. 하나의 방정식을 또 만들도록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건 눈치 빠르게 채야지. 그래서 특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아까 전에 1번에서 k의 범위를 구했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또 다른 특정한 관계식을 준 거지. f 이퀄 g라고 하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k가 부등식이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값이 되도록 결정해라 라고 하는 계산형 문항이 되겠어. 이거는 알겠지? 물론 이제 약간의 기하학적 계산에 필요한 요소도 있겠지만,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원의 순수한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지만, 여기서는 3차 함수에서 이제 아래쪽의 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나 직선상의 위쪽이나 뭐 이런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럴 그 아래쪽의 면적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적분 계산을 좀 필요로 하겠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만 추가적으로 더 일반화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아주대 문제 대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대문항당 소문항이 2개에서 3개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8개 정도의 이런 이제 소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치? 6개에서 8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지 뭐 120분 동안에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녹록치 않게 좀 빠듯하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대문항이 2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소문항 수가 많아서 각각에 조금 빠듯하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빠른 계산법들을 갖다 활용해서 풀도록 하고, 특히 제시문을 활용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그 아주대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계속 해마다 이래왔고, 타 대학도 제시문이 다음에 보는 뭐 인하대 문제처럼 단순한 이제 교과에 지식 주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제시문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아. 오히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제시문의 방법만을 이용해라 라는 이런 제한사항으로 이제 되어지는 경우, 힌트기도 하지만 제한사항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대 제시문은 조금 다르지. 그래서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타 학교도 인하대 같은 문제들도 사실 아주대 같은 형태의 제시문을 직접 활용하는 문제들도 간혹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 그래서 저런 문제 유형의 특성들도 한번 잘 점검해 두셔요. 나중에 보게 되는 이제 중앙대라든지 특히 이제 한양대 문제하고는 전혀 이제 그 제시문의 형식이라든지 출제 형식들이 좀 많이 다른 또 그런 요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주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제시문을 직접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풀이 방향을 잡아야 될지, 또 소문제들 속에서 상호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마지막 결과물을 위해서 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단계별로 소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가야 된다. 알겠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그치? 일단 문제 전체를 갖다가 한번 쫙 보는 거야. 알겠죠? 문제를 하나씩 앞에서부터 A번 풀고, B번 풀고, C번 풀고, 이렇게 소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게 아니라, 소문제 전체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된 문제는 아닌가를 갖다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받는 게 좋아. 어떤 학교 논술 문제를 보더라도.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준비 시간이 조금 소모된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소모된 시간 이상으로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논술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